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첼시의 악몽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첼시 수뇌부가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 논의에 돌입했다라는 영국 현지의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첼시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상대로 안방에서 2대4 완패를 당한 직후에 나온 소식입니다. 무려 3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연속 4실점 경기를 두 차례나 기록한 포체티노 감독인데요. 이로 인해 첼시의 리그 순위는 1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끝난 이후 포체티노 감독의 선수 탓 인터뷰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그리고 현지의 최신 보도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일정 가장 먼저 열렸던 경기는 토트넘의 에버턴 원정이었는데 2대2 무승부로 끝났고요.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승격팀 루턴타운과 난타전 끝에 4대4로 비기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5대0 대승을 거뒀고 맨유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쉽지 않은 홈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아스널이 올 시즌을 끝으로 클롭 감독이 떠나기로 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며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혔는데요. 이로 인해 리버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스널이 2점 차로 따라붙게 됐고 맨체스터 시티 역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승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에버턴을 꺾지 못한 가운데 다시 에스턴 빌라가 4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웨스트햄은 맨유전 패배로 인해 7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울버햄튼이 첼시를 잡으면서 10위로 올라섰고 첼시가 11위 더보기 리그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첼시는 지난 리버풀 원정 1대4 패배에 이어 이번 경기도 4실점을 당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4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한 골을 만회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패, 참패였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에스턴 빌라와 FA컵 4라운드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원정을 떠나서 재경기를 치르게 된 일정이기 때문에 최근 공식 경기 3연속 무승에 또 FA컵까지 탈락할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다시금 몰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포체티노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는 우리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를 포함해서라고 말했지만 선수들도 나처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선수들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현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경기력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들의 비판에 100% 동의한다. 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최고이고 선수들은 최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선수들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내가 감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선수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항변하는 멘트가 나온 것이죠. 우리는 첼시라는 클럽의 역사에 걸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판적이어야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팀의 문제가 너무나 클 경우에는 감독을 바꾸게 됩니다. 선수단 전체를 갈아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서 감독을 바꿔서 정신도 개조하고 전술도 바꾸고 극단적인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감독 교체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 포체티노 감독의 말대로 선수들의 문제가 더 컸던 것인지 세부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첼시가 패배한 패턴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고 경기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슈팅 기회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빅찬 스미스 선수단 개인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역시 첼시가 64%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기대 득점 값을 보면 울버햄튼이 14개의 슈팅 중에 7개를 요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1.93골의 기대값 2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실제로 2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 값이 1.88골로 울버햄튼보다 낮았고요. 15개의 슈팅을 뿌리면서 슈팅 하나가 더 울버햄튼보다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6개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실시간 기대 득점 값인데요. 시간대별로 살펴보시면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허용했음에도 울버햄튼이 지속적으로 기대 득점 값을 끌어올리면서 후반전부터는 거의 훨씬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또 실시간 기대 득점 값만큼 중요한 것이 공격 위협도 그래프인데요. 첼시가 분명히 경기 초반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공격 위협도를 보여줬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공격 위협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동점골을 허용했고 그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상대에게 공격 위협도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첼시가 공격의 불꽃을 당기던 순간에 역습을 당하면서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역시 이런 결정력의 차이와 집중력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회를 충분히 만들고 있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기회를 살리면 이기고 못 살리면 진다. 즉 감독으로서는 전
전술 전략과 패턴 플레이를 충분히 이제 만들어놨는데 선수들이 골을 못 넣는 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좀 항변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 경기 라인업을 살펴보면 분명히 첼시의 문제, 진짜 9번이 없는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경기 부상을 털고 돌아온 크리스토퍼 은쿤쿠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한 4-2-3-1 포메이션이었는데, 물론 은쿤쿠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로톱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스털링, 오른쪽에 파머,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갤러거를 배치했고 2명의 볼란치로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배치했습니다. 포백라인의 왼쪽은 벤치류엘, 오른쪽은 말로 귀스토, 2명의 센터백은 치아고 시우바와 악셀 디샤시로 구성했고 페트로비치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1월 이적 시장 동안 첼시는 다트로 포파나를 번리로 임대를 보냈고 아르만도 브로야를 풀럼으로 임대 보냈죠. 하필이면 이 다트로 포파나가 풀럼과 자신의 임대 후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결정력을 과시한 반면 첼시는 무려 2명의 진짜 9번 선수를 임대 보내고도 FFP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 확실한 이적료로 받을 수 있는 이적이 벌어지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했고 후반기 내내 결국에는 정통 9번 없이 시즌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니콜라 잭슨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을 생각보다 빠르게 마치고 돌아왔고 이번 경기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지만 극악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첼시의 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력의 공백에 있어서는 울버햄튼이 이제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차출된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페드로 네투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최전방에 배치됐고 마테우스 쿠냐와 파블로 사라비아가 2선에 배치된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첼시가 4백이고 울버햄튼이 3백이잖아요. 그런데 첼시의 4백 중에 벤치렐과 말로기스토가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윙백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윙백의 뒷공간을 울버햄튼의 역습 공격에 굉장히 크게 이제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울버햄튼 같은 경우도 사라비아와 쿠냐, 네투까지도 사이드 플레이가 되는데 세메두와 아이트누리 역시 3백의 윙백이다 보니까 사이드 공격을 할 수 있는 드리블 능력뿐 아니라 원투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도 첼시의 수비적인 약점들을 울버햄튼이 너무나 잘 공략했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19분 만에 카이세도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됐던 콜 파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첼시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문제는 울버햄튼이 3백으로 경기하지만 결코 물러서는 경기라는 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감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7번의 전방 압박을 시도했고 그중에 4차례의 상황이 슈팅으로 연결될 정도로 공격 상황에서의 압박의 효율이 좋았습니다. 첼시가 오히려 울버햄튼보다 하이 턴오버, 상대 지역에서 공을 따낸 횟수가 적었고 또 이렇게 따내고 나서 슈팅으로 가져간 빈도도 적었는데요. 분명히 첼시가 전진해서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울버햄튼의 패스 연결이 훨씬 더 원활했다. 무엇보다 첼시의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된 은쿤쿠가 제로톱 위치에서 거의 공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은쿤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실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첼시의 패스 네트워크가 후방 지역에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것은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에 막혀서 공을 쉽게 공격진으로 배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이러한 하이 턴오버, 상대 지역에서 공을 차단한 장면을 통해서 울버햄튼이 전반 22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이 성공하면서 주안 고메스가 공을 직접 운반해서 올라간 이후 왼쪽으로 침투하던 마테우스 쿠냐에게 패스했고 마테우스 쿠냐가 문전까지 진입해 시도한 슈팅이 블로킹에 걸렸지만 오히려 블로킹에 걸리면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역방향에 걸리면서 동점골을 허무하게 쉽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43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지역에서 넘어온 롱패스를 통한 사이드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오른쪽 윙백인 세메드가 공을 잡았을 때 벤치의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빠르게 연결했고 이 상황에서 중앙 공격수 위치에 있던 페드로 네투가 사이드로 빠져 움직이는 커트 아웃 플레이를 통해서 벤치렐의 뒷공간을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전까지 치고 들어간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은 다음에 니어포스트 쪽으로 패스를 보냈는데요. 이 상황에서 왼쪽 윙백인 아이트누리가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모두의 마크를 따돌리고 먼저 슈팅을 시도했는데 또 이 슈팅이 악셀 디사시를 맞고 굴절되면서 울버햄튼이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2-1로 경기를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첼시 입장에서는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날 경기 첼시가 무려 5번의 빅찬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를 놓치는 빅찬스 미스 4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었던 은쿤쿠까지도 빅찬스 미스가 있었고 애초에 결정력이 좋지 않은 잭슨과 스털링, 여기에 미드필더인 코너 갤러거까지 빅찬스 미스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쿠냐 같은 경우에는 5번의 슈팅 만에 3골을 뽑아냈고 유효 슈팅 비율이 5개 중에 4개 80%에 달할 정도로 놀라운 결정력을 발휘했습니다. 첼시의 빅찬스 미스 장면을 보면은 포체티노 감독이 이날 패배를 선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은쿤쿠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마주했는데 여기서 주저하다가 주제사 골키퍼의 쇄도에 막혀서 공이 튀어 올랐어요. 그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은쿤쿠가 공을 확보한 가운데 빈 골문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조금은 타이밍을 놓치면서 수비의 커버가 들어왔을 때 은쿤쿠의 슈팅이 옆그물로 이어지면서 좀 허무하게 빅찬스를 놓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 2분 만에는 콜 파머의 로빙 스루 패스를 받은 왼쪽 풀백 벤 칠웰이 문전 지역까지 들어가서 수비를 몰아두는 다음에 뒷공간에서 들어왔던 스털링을 보고 툭 공을 밀어줬거든요. 완전히 무인지경의 상황이 됐던 스털링인데 스털링의 슈팅이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아무런 압박이 없는 상태였는데 골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또 하나의 빅찬스 미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67분에는 니콜라 잭슨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확실하게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고 건드리기만 하면 골이 되는 그런 좋은 위치였는데 이 슈팅이 골포스트 옆으로 지나쳐 나가면서 또 한 번 이 빅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체 카드를 꺼낸 선수들이 모두 제 몫을 하지 못한 것도 첼시의 문제이자 포체티노 감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전 1대2로 끌려가다 보니까 후반전 63분에 중앙 미드필드인 카이세도를 빼고 니콜라 잭슨을 투입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중원이 헐거워지면서 교체와 동시에 쿠냐에게 쐐기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오히려 교체 카드가 악수가 된 것이고요. 3대1까지 두 골 차이가 벌어지니까 72분에는 스털링, 은쿤쿠를 빼고 축쿠 에메카와 무드릭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교체는 뭐냐? 중원 숫자를 보강하면서 공격진에 무드릭을 투입한 것, 결국에는 본인의 전술을 재수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맞춰서 울버햄튼은 이미 두 골 차의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네토와 사라비아를 빼고 도일과 벨레가드를 투입하면서 체력과 수비력을 조금 보강하는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경기 종료 직전 15분이 다가오자 귀스토와 칠웰 두 명의 윙백을 빼고 바디아실과 길크리스트를 투입하면서 높이 그리고 측면 수비 보강에 나섰는데 이런 시점에서 또 한 번 교체를 하자마자 1분 만에 쿠냐에게 한 골을 더 내주게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할 때마다 추가골을 내줬다, 쐐기골을 내줬다. 이것은 결국에는 감독의 용병술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골 상황을 보시면 전진하던 가운데 뒷공간을 두들겨 맞았어요. 63분에도 세메도의 패스를 엔소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그게 뒤로 흐르면서 하필이면 네투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투가 이 공을 받아서 문전 우측을 파고든 이후 3명의 첼시 수비를 몰아둔 다음에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쿠냐를 향해 여유있게 컷백을 했고 쿠냐도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3대1을 만들었고요. 80분 같은 경우도 말로 기스토가 오버래핑에 나갔다가 그 뒷공간으로 이어졌던 쿠냐의 단독 돌파를 제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문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돌파하는데 기스토가 뒤에서 쫓아가면서 백태클을 가하면서 명백한 페널티킥을 내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비를 했습니다. 쿠냐가 이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는데요. 물론 86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첼시는 교체로 들어왔던 무드릭의 코너킥을 베테랑 수비수인 치아고 시우바가 헤더골로 연결하면서 4대2로 만회했지만 경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힘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첼시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옵타가 제공한 기록을 보면요. 1989년 12월 이후로 리그에서 2경기 연속으로 4골 이상을 실점한 게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 와선 처음이 아니에요. 포체티노 감독은 벌써 두 번째로 리그 2연속 4실점으로 수비 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첼시의 공격이 부족하다. 1월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공격수를 영입해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좀 아쉬워하기에는 수비 조직에는 수비 라인에는 충분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현재 보엘리 구단주가 부임한 이후에 포터 감독이 첫 번째 감독으로 왔었는데 이 포터 감독이 포재앙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아쉬운 결과 속에 경질됐었잖아요. 이 포터 감독이 31경기를 치른 기록과 나란히 31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포터가 12승 8무 11패로 경기당 평균 승점이 1.42점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15승 5무 11패로 1.61점이니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문제는 득실점이에요.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가 58득점으로 포터 감독의 첼시의 33골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실점으로 보면 포터 체제에서는 31골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당 실점이 한 골에 불과했는데 포체티노 감독은 무려 45실점으로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영국 매체인 팀토크,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낼 때는 믿을만한 소스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매체인데 프라츠 플래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첼시 클럽 수뇌부는 포체티노 감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며 포체티노 감독은 단 7개월 만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 살펴보면요. 팀토크의 소식통에 따르면 마우리쇼 포체티노 첼시 감독이 일요일 울브스에 2대4로 패배한 후 경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첼시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콜 파머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마테우스 쿠냐의 해트트릭과 악셀 디사시의 자책골이 양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베테랑 센터백 치아고 시우바의 후반 만회골은 결국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팀토크의 소식통에 따르면 첼시 수뇌부는 울브스전 패배 이후 포체티노 감독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 토트넘 감독인 포체티노
포체티노가 현재 큰 공경에 처해 있으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부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경질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풀럼의 임대로 합류한 아르만도 브로야를 대체할 선수를 포체티노 감독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면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첼시가 카라바오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이 결정은 훨씬 더 간단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고려 요소는 첼시가 인수 이후 벌써 5명의 감독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즉 카라바오 결승 진출 그리고 보엘리 구단주 부임 후 벌써 임시 감독을 포함해서 5명이나 감독을 갈아치우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경질되고도 남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런던 클럽 첼시는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축구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업이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자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첼시가 리버풀에 1대4로 패배한 후 포체티노 감독은 인터뷰에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젊은 팀이고 이런 상황을 느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울버햄튼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첼시는 예상보다 빨리 포체티노 감독과 결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독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극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프랑스 매체인 스포츠존 같은 경우에는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를 무패 선두로 질주하면서 첼시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첼시의 공동 구단주인 에그발리가 사비 알론소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사비 알론소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도 원하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안첼로티 감독의 후계자로 사비 알론소를 납점했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들이 벌어진다면 알론소가 첼시를 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가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에스턴 빌라와 FA컵 32강전이 있고, FA컵은 첼시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첼시가 이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4라운드 재경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FA컵 대회도 날아가게 되죠. 그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사실 팰리스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도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팰리스전 이후에는 2월 26일 0시에 리버풀과 카라바오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를 포체티노 감독에게 맡겨도 될지에 대한 의심이 그 전에 든다면 카라바오 결승전은 다른 감독이 치르게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재경기가 결국에는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